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최대 패스트푸드 햄버거 브랜드 기업 맥도날드에 대한 기업 이야기입니다. 우선 여러분께 두 개의 예, 아니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맥도날드는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둘째, 맥도날드는 부동산 투자 기업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yes라고 답하셨을 거라 생각되나 두 번째 질문을 접한 분들 중 일부는 다소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과연 글로벌 최대 패스트푸드 브랜드 기업 맥도날드는 부동산 투자 기업일지 아닐지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지난 2023년 2월 발표되었던 맥도날드 2022년 연간 보고서 페이지 49쪽에 있는 맥도날드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요약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내 빨간색 표시와 같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맥도날드 기업 장부에 명시된 부동산 가치는 무려 410억 달러, 한화로는 약 41조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게 그리 뭐가 대수냐 여기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음에 살펴볼 두 개의 테이블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햄버거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알려진 맥도날드의 또 다른 면모, 즉 부동산 투자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 투자지 포브스가 2021년 5월 선정한 탑 10 부동산 상장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를 요약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서는 랭킹 1위의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부터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등과 같은 부동산 투자 전략을 포함한 대체 투자 전문 기관에서부터 창고형 스토리지 리츠 기업,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 리츠 기업에 이르는 유명 부동산 투자 기업들이 관찰됩니다. 그런데 만일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파는 맥도날드를 해당 리스트에 포함할 경우 맥도날드의 41조 원 부동산 가치는 곧 랭킹 4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한 유명 리서치 기관이 선정한 글로벌 최대 부동산 기업들의 부동산 자산 가치를 요약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역시나 전 세계 부동산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부동산 전문 기업들 사이에서 맥도날드가 보유한 41조 원 부동산 가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기업을 글로벌 최대 부동산 기업 랭킹 7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다음 통계 수치는 지난 2022년 맥도날드 연간 보고서에서 설명된 맥도날드 글로벌 오너십 형태를 집계 분석한 자료입니다. 2022년 기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수는 약 38,169개, 2022년 기준 맥도날드가 보유한 총 레스토랑 매장 수는 42,275개, 그리고 앞서 살펴본 38,169를 42,275로 나눈 값은 약 94.7%로 산출됩니다. 다시 말하면 맥도날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총 맥도날드 매장의 약 94.7%는 현재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매장의 대부분은 맥도날드가 직접 소유한 땅에 세워진 맥도날드 스토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맥도날드 기업이 소유한 맥도날드 스토어를 임대하는 세입자로 다시 분류됩니다. 다음은 2022년 기준 맥도날드 연간 보고서 내 프랜차이즈 비용 현황을 요약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이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세입자들이 맥도날드 기업에게 바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요. 이들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 초기 비용 지불과 함께 연간 맥도날드 로열티와 렌트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맥도날드 기업에 지불하는 임대 비용은 전체 프랜차이즈 비용의 약 64.1%라는 높은 비중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테이블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 실적을 요약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렌트,
로열티, 초기 투자금 수입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겠으니 역시 세입자들로부터 확보하는 높은 렌트비에서 맥도날드의 부동산 기업으로서의 사업 모델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수입들 중 렌트, 로열티, 초기 투자금별 비중을 요약한 테이블로서 지난 5년간 프랜차이즈 총 수입의 64%를 렌트비로부터 창출하는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프랜차이즈 사업 부문별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요약한 테이블로서 연평균 6.4% 성장률을 달성 중입니다. 레스토랑 업계의 라이벌 기업들과의 비교에서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버거킹, 서브웨이 등 다른 유명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들이 지불하는 렌트 비용보다 월등히 높은 비용을 맥도날드 시설 임대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버거킹, 서브웨이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총 매출의 평균 6에서 8%를 임대료로 지불하는데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전체 매출의 약 10에서 15%를 임대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오랜 기간 노른자 땅만을 골라 사고 팔아본 탁월한 부동산 투자 기업으로서의 폭넓은 경험과 사업 노하우에 입각, 맥도날드는 지도 하나만으로도 이 지역이 새로운 노른자 땅으로 개발되겠구나를 정확히 간파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핵심 요지의 토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맥도날드 레스토랑을 입점시키게 됩니다. 맥도날드가 특히 눈독을 들이는 핵심 부동산 지역의 요건으로는 첫째, 교통량이 많은 지역, 둘째, 최소한 2개 이상의 교차로가 있는 지점, 셋째, 반드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역 등으로 분류됩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 신청자가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 맥도날드는 이들 프랜차이즈 파트너들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대변신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확보하게 될 렌트비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로부터 얻게 된 부동산 임대업은 곧 맥도날드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맥도날드는 배당 귀족주라는 유명 타이틀도 유지 중입니다. 사실 맥도날드 기업명을 듣는 순간 많은 투자자들은 배당 귀족주라는 투자 키워드를 떠올리실 텐데요. 우선 배당 귀족주라는 명예기업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25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늘리는 주주친화 기업이어야 하며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 중 약 10% 수준이 배당 귀족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을 최소 25년 이상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함은 물론이거니와 매년 배당 금액 수준까지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쉽겠지만 지난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또는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배당 관련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나 이들 배당 귀족주들은 높은 투자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10번 중 9번을 잘해도, 다시 말하면 최근 9년간 매년 배당금 수준을 늘려도 마지막 한 번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기업은 오랜 기간 유지해오던 배당 귀족주의 명예를 잃게 됩니다. 글로벌 최대 테크 블루칩 기업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얻지 못하는 배당 귀족주라는 기업 타이틀. 그렇다면 이번에는 배당 귀족주 명예기업 타이틀을 확보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기업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이미진에 펩시,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미지가 보이시죠? 자, 우리가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 펩시, 코카콜라, 그리고 출출할 때 사먹는 감자튀김 메이커, 맥도날드는 모두 배당 귀족주 타이틀을 확보 중에 있으니 코카콜라는 무려 61년 연속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는 대표격 배당 귀족주이며 펩시와 맥도날드 역시 각각 50년과 46년 연속 배당금을 늘리면서 지급하는 미국 증신의 대표격 배당 귀족주입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1988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맥도날드 배당금 지급 트렌드 그래프입니다. 물론 이쯤에서 부동산 리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니 그럼 차라리 부동산 사업부를 리츠 기업으로 분사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지난 2015년 행동주의 투자기관들은 맥도날드의 맥도날드 부동산 사업부를 리츠로 분사하는 전략을 제안했으나 맥도날드는 기업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리츠 분사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높은 수준의 프랜차이즈 비용이 임대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당시 리츠 분사 반대 결정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상황에서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헤징 투자 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투자 종합상품 중 하나는 바로 땅, 부동산입니다. 결론적으로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확보한 맥도날드의 기업 면모를 고려해 볼 때 현재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주 언급되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헤징 전략으로 종합되는 부동산 투자 기업으로서 맥도날드 주식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관찰됩니다. 또한 경기 침체 속에서 럭셔리 아이템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소비재 지출은 급감하겠으나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자 상대적으로 가격 지출 부담이 적은 커피 한 잔, 햄버거 한 세트 정도의 지갑을 열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맥도날드 기업을 포함한 유명 레스토랑 브랜드 기업들의 이러한 경기 침체 방어 기업으로서의 면모는 최근 접한 두 건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그 저력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경기 침체 우려에 너도나도 다운사이징 정책으로 전환하던 시점에도 서브웨이는 같은 기간 6,000개 이상의 신규 서브웨이 스토어 오픈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내 KFC, 피자헛, 타코벨 브랜드를 보유한 얌 브랜드 역시 약 300개 이상의 신규 레스토랑 지점을 오픈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레스토랑 업계를 이끄는 맥도날드 역시 지난 2008년 기준 약 600개 이상의 새로운 맥도날드 스토어를 오픈하는가 하면 55개 분기 연속 같은 스토어별 매출 플러스 성장 및 29%라는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기업 실적 지표를 투자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 방어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사태에서도 재입증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 바닥 형성 직후 빠른 주가 실적 회복력을 보여준 맥도날드를 포함한 유명 레스토랑 브랜드 기업들의 저력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시장 위기 상황 이후 빠른 기업 재편 및 턴어라운드 정책을 통한 탁월한 기업 위기 능력을 입증해낸 맥도날드. 지난 46년간 매년 배당금 지급을 늘리는 배당 귀족주의 면모와 경기 침체 방어 주식으로서의 면모,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본 부동산 투자 기업으로서의 맥도날드 기업 면모를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 가치 투자 접근법에서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께 선물해 볼 만한 매력적인 커피캔 포트폴리오 투자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최대 햄버거와 감자튀김 패스트푸드 브랜드 기업 맥도날드의 또 다른 모습이죠. 바로 부동산 투자 기업으로서의 맥도날드 기업에 대한 리뷰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